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뭐 재미니 거래소에 뭐 상장한다 했는데 뭐 상장이 다시 됐더라고요. 근데 되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서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막 기대감으로 막 뿜뿜해. 여기저기 막 그렇게 해. 그래서 하루가 그리고 뭐 PYUSD 페이팔에서 찍어내는 그 스테이블 코인 얘기 나오면서 막 시장에 막 긍정적인 기운을 막 몰아내요. 예? 그러다가 되게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SEC가 갑자기 뭐 항소를 한다고 그래. 갑자기 항소한다는 얘기는 우린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소를 한다고 또 얘기가 나와. 이 얘기는 뭘 의미냐면 또 앞으로 얼마간에 또 말 바꾸기 하면서 또 말을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격을 보세요. 가격이 그렇게 폭등도 안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폭락도 안 했어요. 이게 사람 심리를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밥 먹고 이것만 한 사람들이 거기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대중 심리를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쳤기 때문에 두 개로 딱 갈려요. 하나하나 해가지고 긍정과 부정 이 딱 두 개로 극명하게 갈리는데 댓글을 보면 아는데 근데 되게 긍정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데 결연한 의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투자는 자기가 공부해서 신념만 가지고 선택과 끈기가 있어야 된다. 본인이 리플 가지고 있으면서 리또 속이다, 리또 속이다. 그러니 안 되는 거다. 믿을 땐 그냥 믿는 거고 지지하는 거다. 딱 심플하잖아요. 예. 그냥 상남자야.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보세요. 다른 거래소들은 넣었다 뺐다 하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그 세계 최대 뭐 디지털 뱅크, DBS 뱅크는 부분적인 승소되기 전에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중간에 SEC가 항소를 해도 그냥 지금도 가지고 있어. 그냥 리스트에 있어요. 아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니,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 대고 뭐 리또 속이네 이래봐야 에? 큰 부자들 기회를 나 자신만 놓치는 거지. 뭐하러 그러시냐는 거죠. 막 사람들이 흔들흔들거리면 그게 또 조금 그랬다가 이게 막 이렇게 올마간다고요. 군중심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예, 휩쓸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큰 게 뭐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거를 느끼자고요. 예, 그게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를 좀 중요시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8월 3일날 뉴스가 나왔어요. 감사할 줄 알아야지 우크라이나에 불만 표시하는 유럽 국가들 우리 원조나 지지 못해 이런 거를 이제 영국에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유럽에서 표현을 하는 거죠. 나토가 많이 몰려있는 데가 유럽이잖아요. 그럼 유럽이 만약에 지원을 안 해준다. 네? 여기 우크라이나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러면 전쟁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영국이요. 폴란드도 뭐 엄청난 지원했는데 볼멘 소리. 근데 웃긴 거는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거를 뭐 미국에서 지원해준다 이런 짤막짤막한 뉴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성이 이 기사에 맞는 건지 아니면 이 기사에 맞는 건지 전체 굵은 맥이 흐름이 여기에 더 포커스가 맞춰진지 이거를 분간하셔야 시장 장세를 읽으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짜잘짜잘한 뉴스에 휘둘리실 필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에 관한 얘기는 서서히 사그러들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9월 달에 아마 이 ARM이라는 거대 반도체 설계 회사가 IPO를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이것도 만만치 않은 호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코인 시장하고 과연 이게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실 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은 커플링으로 동조화돼서 움직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래요. 아마도 이제 근데 주식 시장보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코인 시장이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전 세계 중앙 정부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전 세계 모든 국세청들은 주식 시장보다 세금을 코인 시장에서 더 많이 아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국세청도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게 이쪽보다 기업들보다
코인 시장에 조금 더 많이 맞추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보기에는. 이것도 그냥 말씀드리고, 철근 대신 깡통, 스티로폼, 뭐 요즘에 이제 이 순살자이부터 해가지고 뭐 부실시공, LH 건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수면 위로 올라가려면, 예전에 이제 대만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이때 건물이 좀 붕괴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진이라는 트렌드를 인식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인식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우리는 무랑판 설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안전해. 근데 일정 시간까지 건설됐던 이런 모든 건설사, 그러니까 모든 이런 건물들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100% 철근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지진이 나면 아마 그게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부동산이 앞으로 투자 자산으로서의 별로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가상자산이 넘버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굵은 신념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지금 보면은 에이다도 그렇고 폴라나, 그러니까 폴리곤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지금 뭐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재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에이다는 뭐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뭐 상폐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저력이 있는. 근데 아시겠지만 FTX가 이제 넘어가면서 얘도 이제 평가 절하가 됐죠. 어쨌건 저쨌건에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뭐 대중한테는 심리적으로 평가 절하되는 건 분명히 맞는 거니까, 실력이나 인프라보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업비트에서 7% 연간 보상해주는 스테이킹을 하겠다라고 했다는 의미는 업비트가 뭐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예.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에이다도 뭐 어디서 뭐 상폐됐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막, 저는 항상 DBS 뱅크의 기준을 잡으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조그만 거래소들보다 더 위력적인 게 테마색이 관여되어 있는 DBS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다 이제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흔들리실 필요가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바이낸스 보시면은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BUSD, 이거 바이낸스 전용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이거는 점점 축소되고 있어요. 점점 축소되고 있는데, 여기서 페어를 끊는다고 해서 그거 의미 없어. 중요한 거는 FDUSD와 지금은 PYUSD라는 이 두 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계속 밀어주고 있잖아요. 확장하고 있는 현재의 단계잖아요. PYUSD도 바이낸스에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코인을 점진적으로 아마 추가를 시킬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발행량이 점점 늘어나서 PDUSD인가, 이거는 제가 보니까 FDUSD는 2.5억 개인가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BUSD는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대중 심리를 건드리려고 막 멀티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하나 이런 이슈 갖다 반응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되고 있냐, 그거를 바이낸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죽어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냥 내 코인이 뭐 에이다가 페어가 뭐 정지됐어,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지금 이제 마지막이죠. 뭐 가상자산 합동 수사대가 이제 막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이제 곧 발표가 여기 이것저것 날 거예요. 사기꾼들이 이제 더 이상 발을 못 붙일 텐데, 정화 과정이 끝나면 이제 상승장이 도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8월 3일 날 수익률 뭐 300%, 2천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2심 징역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가 왜 지금 많이 나올까요? 이제 속속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수익률 300%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준다고 해도 뭐 이거를 뭐 1년에 50%를 준다, 100%를 준다, 이거는 사기예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업비트에서 솔라나 같다, 이더리움 같다, 뭐 7% 준다, 5% 준다. 이게 정상이죠. 예? 이자를 주는데 이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아가지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를 사용하실 때도 웬만하시면 5대 원화 거래소들 있죠. 5대 원화 거래소 위주로 이제 사용을 하시고, 중요한 거는 해외 거래소도 웬만하시면 업비트, 그러니까 바이낸스,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뭐 브릭스 정상회담이 곧 코앞에 있는데 여기 이제 공식적으로 여기 들어가겠다. 사우디 여기 눈에 띄는 국가들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를 우리는 되게 허접하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위에 아마 설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 지금도 아마 GDP, GNP가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나이지리아 뭐 이런 잠정적으로 하여튼 점점 브릭스가 브릭스 플러스 되면서 77개국이 여기 뭐 붙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잠정적으로는 지금 41개국이 여기 추가가 되고 점점 위세를 드러내면서 탈달러화를 계속 올려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어저껜가 아마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을 거예요. CPI가 그냥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왔어요. 이거랑 실업률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잠정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한참 동안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좀 논리가 부합이 됐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에 관해서 조금 부과되는 어떤 그 추가적인 이슈 두 개가 나왔고 또 하나는 미국의 부채인데 일정 순간이 지나가면서 이자가 1년에 1트릴리온 달러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래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해서 돈을 많이 풀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부채는 부채대로 늘어나고 이거에 관해서 종료 시점을 알기 때문에 미국은 스탠스를 취한 거예요. 스위프트 1.0을 버리고 스위프트 2.0으로 갈아탄 겁니다. 그 에너지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지. 이거를 인지하냐 못하냐 개인의 판단이죠. 이게 XRP인 거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연준의 FED 통화 시스템은 이미 거의 끝났습니다. 그거를 뭐 인지하냐 못하냐 뭐 패권국이네 뭐 달러 뭐 그러실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오페크 플러스 브릭스 플러스 이런 데가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뭐 러시아도 그렇고 지하자원을 근간으로 해서 본인들 커런시를 내세우고 앞에다는 위에나의 뭐 기축통화를 내세운다고 하는데 저변에 깔린 거는 사실은 크립토 커런시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달러는 금에 페그된다 뭐 이런 얘기 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일머니로 갔잖아요. 페트롤 달러로 갔잖아요. 페트롤 달러가 끊겼잖아요. 지금 현재 오일 파워는 이쪽으로 브릭스 플러스로 넘어갔습니다. 오페크 플러스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달러가 지속적으로 계속 강할 수가 있을까요? 얼마 못 간다는 얘기죠. 연준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테슬라 호재 소식이 되게 많이 깔려 있거든요. 아마 이 모델 3 하이랜더라는 프로젝트가 지금 생산에 들어간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아마 모델 Y랑 모델 3 뭐 각가지 호재 FSD 베타에 관한 얘기들 뭐 그런 것들이 뭉쳐서 나오지 않을까 이제 전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거는 손실 구간이 90%다. 뭐 엑스 인피니티부터 샌드박스부터 해가지고 디센트럴랜드 뭐 이런 코인들 메타버스 이제 관련한 이런 코인. 근데 이 코인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코인들도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코인은 언제 가냐, 내 코인은 왜 안 오르냐, 문제 있냐 막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전체 시장이 그래요. 내가 가진 코인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괜찮은 코인들, 이 코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이 호재거리 발표 안 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런 장세에서 뭐하러 묻힐 호재거리를 뭐하러 발표할까요? 발표 절대로. 그리고 이거는 아프리카 대륙이거든요. 근데 이 빨간색 표시한 게 뭐냐면 러시아가 군사협정을 맺은 부분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쪽에 누가 들어가냐면 중국하고 이런 데 있죠. 한국하고 일본이 지하자원 관련해서 인프라 확장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건 러시아는 지금 이미 아프리카 대륙을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저는 이분법 논리를 여러분들한테 뭐 미국이다 중국이다 이런 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들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 서로 분쟁이 있고 뭔가 중간중간에 그런 게 있어야 주식도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아니 만약에 천사가 있어야 악마가 존재하고 악마가 존재해야 천사가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을까? 악역이 있어야
그거를 응징할 수 있는 뭔가 선한 역할이 있어야 그 영화가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거지. 아니, 악역만 있으면 그게 영화가 완성이 되나요? 저 이제 지구라는 어떤 그 땅덩어리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그런 요소가 좀 부합되는 게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올 때까지 멘탈 관리 잘 하시고, 막 이렇게 멘탈 털려가지고 흔들흔들 거리시는 분들한테 동화 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공부해서 내가 확신이 있으면 그게 맞는 길이고, 그게 다가오는 고난의 세상에서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린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